안녕하세요. 건물리의 성냥 현당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안전장비와 에어소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게임 룰과 그리고 에어소프트 게임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룰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팀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에어소프트 게임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요. 에어소프트 게임은 양심에 기반한 스포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핸더씨를 맞췄어요. 비비탄으로 맞췄는데 전사! 네, 이렇게 자신의 판단하에 내가 맞았다 생각이 들면 크게 손을 들고 전사 외치고 세이프티 존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가 양심적이어야 할 수 있는 좀 신사적인 스포츠입니다. 자, 근데 이제 비비탄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제 모르고 내가 맞았는지도 모르고 남아서 계속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고의적으로 내가 맞은 걸 알면서도 안 나가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좀비 플레이라고 합니다. 네,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불편해하시는 플레이이기도 하고요. 물론 옷이 두껍거나 이래서 이제 내가 맞은 줄 몰라서 이제 하는 플레이는 괜찮다고 이제 생각이 들지만 이제 고의적으로 좀비 플레이를 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게이머들 사이에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조심해 주셔야 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센터 씨는 게임을 지금도 많이 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비 플레이를 하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아,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비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심리가 안 보이겠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다 보입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이게 그냥 망원경을 총위에 달고 쏘기 때문에 이제 맞은 게 보이거든요. 그게 좀 서로 게임 끝나고 엄청 민망하더라고요. 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날 안 보이겠지 그런 마음은 이제 안 가지고 하셨으면, 이거는 이제 초보자분들 마찬가지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승부에 집착하기보다 이제 매너 있는 게임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신사적인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매너. Manners maketh man. 자, 먼저 세이프티 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세이프티 존은 말 그대로 안전지대라는 뜻이고요. 게임 준비를 하거나 휴식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존에서는 0.4격이나 위험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요. 게임 중 전사여 세이프티 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꼭 안전보호장구는 착용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면 아직 게임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비비탄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모두 돌아오기 전까지는 항상 안전보호장구 착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게임 도중에 세이프티 존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무조건 전사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세이프티 존에는 전사하면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존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제 게임 시작 전이나 후나 이제 에어소프트 건을 안전으로 꼭 설정을 해주셔야 오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안전을 걸지 않아서 오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진짜 아파요. 허벅지 맞으면 진짜 아파요. 네, 꼭 유의하셔서 안전은 꼭 신경 써서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격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대체로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에어소프트 게임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총을 쏘는 스포츠잖아요. 이게 이제 한 대 맞으면 저희가 전사 판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 막 총알은 날아오는데 나도 쏴야겠고, 이 영화처럼 막 이렇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폐물에 숨어서 이렇게 총만 내밀고 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벽만 내가지고. 이게 이제 이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 이제 최소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전국 공통일 거예요. 엄폐물 밖으로 몸을 3분의 1 이상 빼고, 그러니까 머리나 가슴 정도까지 빼줘야 돼요. 그런 적 없죠? 저는 이런 갱스터 안 합니다. 아, 네, 그래. 역시. 난 갱스터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총만 내밀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총만 내밀어서 쏘는 거. 그 다음에 탄이 없어. 탄이 없는데도 계속 쏘고 있거나 그런 것도 이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공탄 사격이라고 하죠. 그렇죠. 공탄 사격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막 이제 이걸 저희가 뭐 멋있게 막 가늠 잡고 막 쏘잖아요. 이거 쏘던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총알 이제 궤적을 보고 쏘거든요. 이게 견착이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견착 사격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총을 막 이렇게 들고 쏘고 이런 거 안 되고 기본적으로 견착은 해서 이제 쏴주시는 게, 이거는 이제 팀마다 틀린 게 아니라 전국 공통 매너예요. 이거는 꼭 이건 연습을 좀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전사, 그러니까 사망 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비비탄을 맞고 전사 상태가 되면 게임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 팀이며 우리 팀한테며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손을 든 채로 그대로 세이프티 존으로 돌아가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손 한 손이라도 들고 가주셔야 전사자구나 하고 비비탄을 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팔을 두 팔다 내리고 이렇게 더더더더더 가시면은 전사자가 아닌 줄 알고 쏴버리는 분도 계세요. 네, 이렇게요. 이러다 보면은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양손을 높이 들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팀마다 다른 규정이긴 할 건데요. 비비탄이 에어소프트건에 맞거나 아니면 땅에 튀어서 맞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비비탄이. 그런 경우에 전사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반대로 총에 맞거나 그냥 땅에 튀어서 맞은 건 전사 처리 안 하시는 그런 팀도 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저희 팀은 그냥 비비탄이 그냥 어디에 몸에 닿기만 해도 무조건 전사. 튀어서 맞든 이제 총에 맞든 무조건 전사예요. 네, 팀마다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알아보시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비비탄에 맞아서 전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전사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비가 고장나서 게임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을 때, 또는 탄이 다 떨어져서 내가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됐을 때, 이럴 때는 전사 외치시고 세이프티 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스포츠는 항상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는 법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로는 필드 내에 게이머가 아니신 행인분들이 지나가시는 경우에는 게임을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혹시나 길 가다가 맞으시면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서라도 먼저 발견하신 분이 게임 중지라고 크게 외쳐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런 일은 발생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나 부상자가 발생을 한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시면 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초 발견자 분께서 게임 중지라고 크게 외쳐주셔야 되세요. 자, 아무래도 게임을 하다 보면요, CQB, 그러니까 실내 필드에서 근접전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럴 때 보통 이제 근접전에서는 저희가 중무장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소형 SMG류나 아니면은 핸드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중무장보다는 이제 기분도 덜 나쁘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쓰고요. 특히 코너에서 만날 경우에는 그냥 부무장 이런 거 없이 쌍방전사, 그냥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근거리에서 항상 만나면은 이제 부득이하게 가까이서 만났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나 이쪽은 좀 피해서 복부나 이제 이런 허벅지 쪽으로 좀 최대한 덜 아픈 곳으로 이제 쏴주시는 게 기본 매너입니다. 네, 그때 허벅지 맞아보는 거 어떻던가요? 솔직히 허벅지 바깥쪽은 생각보다 안 아픈데 허벅지 안쪽은 살이 약하잖아요. 되게 아파요. 조금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가까이서 맞으니까 좀 따끔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가 이런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전사를 건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프리즈콜이라고 합니다. 프리즈콜이라고 하고, 이제 정면에서는 안 되고요, 측면이나 후방에서
이제 상대방이 저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 프리즈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전사하는 그런 경우인데, 네. 이게 이제 생각외로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애매해요. 보통 이제 5m로 저희가 규정을 하는데 한 6, 7m에서 프리즈를 이랬는데 전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많아서 이제 이쪽 팀에는 한 번씩 이제 저희가 연합전이나 교류전을 가보면 프리즈를 허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있는 경남 지방권 팀들에서는 대부분 프리즈를 허용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프리즈를 허용 안 해도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장비를 맡기를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리즈를 해도 이렇게 뭐 자기가 인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벽으로 쏴줘도 이제 그냥 전사하고 그런 매너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즈 했을 때 가위가위보를 해서 또 전사자를 정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경우죠. 제가 한번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좀 웃겼어요. 이분 만나면 무조건 목만 내세요. 이분 맨날 가위만 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프리즈 규정은 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팀에 문의를 하신 다음에 그걸 확인하시고 게임을 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하는 취미이자 스포츠잖아요. 그러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큰 게 좀비 시비.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필드에서 이제 갈등이라고 하면 좀비 시비나 아니면은 좀 그 규정이 위반되는 장비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 경우에 이제 좀 아무래도 이렇게 충돌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지 마시고 이제 필드의 오퍼레이터 분들이나 아니면 그 게임의 주최자분들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직접 해결하면 아무래도 싸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재해 주실 분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필드에서 조금 하지 말아야 될 게 조금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음주. 생각외로 이제 이렇게 약주 한잔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계세요. 그런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그 이제 맥주 한 캔 이런 건 괜찮은데 집에 가실 때 운전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은 절대 뛰지 마세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 같은 거를 이제 무리해서 뛰어넘거나 아니면은 좀 뭐 나무에 매달린다든지. 실제로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총을 쏘시다가 떨어지신 분이 있으셨어요. 아직 잘 살고 있어요. 죽진 않았어. 죽으면 안 되죠. 이렇게 뭐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안전에 위배되는 행위, 뭐 포금탄을 쓴다든지 연막탄을 쓴다든지 그런 이제 좀 화약류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로 이렇게 뭐 칼 같은 거 차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리즈 대신 이제 칼 같은 걸로 등을 탁 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제 나이프 어택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게임 다른 팀들에서 많이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치면은 어쨌든 다 자기 손해고 뭐 안전장구를 안 차서 다쳐도 이제 괜히 자기만 다치면 되는데 쏜 사람까지 좀 미안해하는 경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위험한 행위를 하시는 경우에 오퍼레이터나 주최자에 의해서 조금 제재를 받으실 수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요. 정말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게임은 무조건 안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너. 네, 매너.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매너 있게 그리고 조금 기본적인 거를 잘 알고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이제 모든 게이머분들과 조금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궁금하셨을 에어소프트 건이나 군장류보다 먼저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그래도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정도는 숙지를 해주셔야 정말 즐겁고 안전한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한편에 이제 저도 입문을 하면서 너무 어려웠던 점도 많았고 몰랐던 것도 많기 때문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hen다 씨는 게임한다고 바빠가지고 잘 안 챙겨줬거든요. 아닌데?
안 챙겨줬어. 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래서 조금 꼼꼼히 보신 다음에 이 정도만 숙지를 하셔도 정말 게임을 즐겁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룰이나 이제 이런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재현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편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셨을 에어소프트 건 입문자용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 아 근데 이거 장비 추천할 때 마루이 이런 거 추천해도 되나요? 난 MG42 추천하고 싶은데.